점수가 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가 이제 뭐 50%가 되면 1성, 뭐 60%가 되면 2성. 아. 그러니까 점수제예요. 자, 안녕하세요. 숙박통신입니다. 자, 우리 옆에 우리 숙박업 아카데미, 자, 우리 교육 원장님을 모시고.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궁금한 걸 좀 가져왔습니다. 네. 뭐 어떤 걸 질문하시려고? 보통 이제 일반 숙박업은 아닌데, 이제 네. 관광 숙박업 같은 경우,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별 등급이 있어요? 네, 성급 심사라는 게 있죠. 성급 심사라고 하는구나. 성급 심사라고. 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네. 뭐 요즘 뭐 6성급도 하는데,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뭐, 최대가 5성급? 6성급도 있는데, 우리 시그니엘. 네. 6성급이 있어요, 공식적으로? 6성급이라고 있죠. 네. 그래요? 근데 뭐, 우리가 주사업을 하는 곳에서는 사실 필요가 없죠. 일단은 뭐 약간 이제 중소형급에서 네네네네. 봤을 때는 한 2성급, 많게는 3성급까지. 그렇죠. 3성급도 많지 않죠. 많지 않죠. 그렇죠. 1, 2성급은 은근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대부분이 1, 2성이죠. 1, 2성이죠. 자, 그래서 제가 어떤 게 궁금했냐면, 보통 이런 등급심사. 네. 아까 말씀하신 성급 심사. 성급 심사. 네. 자, 이 성급 심사 네네. 절차나, 모든 이런 과정 같은 경우, 어떻게 매겨지는지, 제가 이런 거 궁금해요. 성급 심사가 사실 요즘 이제 등급 컨설팅 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사실 셀프로도 엄청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근데 창구를 잘 모르시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호텔업 등급 관리국이라고 있어요. 등급 관리국이 네, 있어요. 등급 결정 관리국이라 하는데, 네이버나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일단은 들어가시면,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이트 가입을 하시면 되겠죠, 일단. 사이트 가입을 하시면, 신청 서류가 다 안내가 나와요. 그래서 뭐, 어떤 호텔인지, 그 호텔에 뭐 대지평수는 얼마인지, 그럼 자세하게 다 건축물에 기록을 해야 되는 대한 내용들을 싹 이제 뭐 정리하는 것들이 있죠. 이제 개요에 대해서. 이것도 다 쉽습니다. 당연한 내용들만 물어봐요. 우리가 가진 호텔에 대한 내용을 그냥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참조해서 그냥 적으시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돈을 받겠죠, 이제. 일정의 신청비가 나옵니다, 이제. 뭐 대략 얼마 정도예요, 신청비? 1, 2성이 아마 한 150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부가세 별도. 자, 그 정도 비용을 제가 최근에 받은 게 아마 150이었는지 170이었는지. 뭐 그 정도? 150, 200 사이 정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떨어지면은 이제 재심사 또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겁을 많이 먹으세요. 한번 떨어지면 다시 돈을 또 내야 되고.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한 번에 받아야 되네. 그래도 뭐 1, 200만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니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컨설팅 업체들도 많은데, 뭐 떨어질 확률은 높지 않아요. 1, 2성 거의 웬만하면 1, 2성 다 나와요. 정말로 크리티컬한 걸 안 하는 한, 그냥 나온다. 나온다. 나오는데, 진짜 크리티컬한 실수를 하니까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럼 뭐 1, 2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사 진행됩니까? 일단은 심사지가 뭐 한 30페이지에서 성급도 좀 다른데, 그러니까 30페이지라면 엄청 뭐가 대단하게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당연한 내용도 있습니다. 뭐, 방 안에 예를 들어서, 옷걸이가 4개 이상이냐, 그런 6개 이상이냐, 그러면 이제 이 채점이 있어요. 뭐, 6개 이상이면 뭐 3점, 뭐, 4개 이상이면 4점, 뭐 이런 식으로. 많을수록 좋은 거네? 그렇죠.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사지에 그 기준점이 되는 보통보다는 양호한 편으로 다 객실에 세팅을 해 놓으면 점수가 가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합 점수가 이제 뭐 50%가 되면 1성, 뭐 60%가 되면 2성. 그러니까 점수제예요. 그러면 같은 그 서류에 등급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등급마다 다른 게 아니라 서류가? 맞아요. 근데 이제 그 1성하고 2성은 같은데 1, 2성하고 3성은 좀 다른 게 있죠. 네, 어떤 부분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관광호텔 보면 부대시설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흔히 알잖아요. 그러면 성급별로 갖춰야 되는 부대시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특급 같은 경우도 뭐 양식당, 조식, 뭐 양식당 있고 한식당 있고 일식당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식당이 여러 개가 있어야 한다. 뭐 이런 거죠. 뭐 부대시설이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성급 심사의 자격 요건 보면. 그래서 그거는 1성, 2성은 같습니다. 3성은 이제 부대에서 하나 더 추가가 돼야 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그럼 1, 2성급하고 3성하고 딱 차이 나는 게 어떤 보통 헬스장이나 이런 뭐 피트니스 센터가 있거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관광호텔 가셨을 때. 어떤 데는 보면 조식당만 딱 있어요. 그쵸. 뭐 레퍼런스룸 딱 있고, 뭐 회의실이 따로 있고, 뭐 연회장이 따로 있거나, 또 뭐 그 정도, 삼성에서는 그 정도면 됩니다. 근데 그 이상 이제 특급에 가려면 이제 뭐 수영장이라든지. 그렇죠. 이제 특급에서 이제 일반 관광호텔하고 특급 호텔하고 차이는 이제 부대시설 자체가 아예 달라요. 종목군 자체가 달라지고. 그쪽으로 갈 일은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삼성까지만 놓고. 우리가 쓸 일은 없어요. 그러면은 삼성에는 있는데 1, 2성급에는 필요 없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 예를 들면. 그러니까 1, 2성은 조식당만 하나 있습니다. 조식당만 있으면 1, 2성은 1, 2성은 뭐 연회장 이런 거 없어도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대 시설이 더 많으면 가점의 요인인 거예요. 필수는 아니고. 필수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좀 모자라면 그런 시설을 하나 더 조성해서 등급심사 요건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하는 거지. 근데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1, 2 성급 웬만하면 다 나오면 굳이 뭐 그걸 네. 추가로 가점 그렇죠, 받을 그렇죠. 일은 네. 없네. 그렇죠. 근데 이제 등급 보류 결정이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 심사지에. 아, 어떤 거가 있어요? 그리고 심사지에 등급,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 요건이다. 네. 안 되면 등급 보류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조식당이에요. 레스토랑이면 이제 사례로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이런 식자재들에 대해서 다 그 소비 기한이나 이런 거를 다 체크해서 체크하구나. 리스트화 만들어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재료들을 전부 다. 예, 근데 뭐 리스트가 만약 없다, 약간의 약식으로만 돼 있다. 그래도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점수를 좀 많이 안 줄 뿐인 거지. 다만 이제 등급 보류가 될 때 언제냐면 냉장고를 열었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어. 보통 직원들의 사식 있죠. 라면이라든가 보통 그런 거에서 많이 발견돼. 아, 그런 거 다 치워놔야 되네, 그럼. 그렇죠. 예. 싹 다 치워놔야 네. 되네. 그래서 그냥 최소한의 물건들 놔두고 등급 심사할 때 현장 평가 나올 때는 다 치우고 이제 치워놓고. 신선한 것만 갖다 놓고. 일단 운영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그치, 자체를 그치, 뭐라고 그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치. 네. 왜냐면 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니까 설비나 다 있으니까 그 자체로 인정해주니까 뭐 그렇게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어요. 아무튼 이런 등급 보류의 필수 항목들이 있는 것만 얘네들은 무조건 체크해야 되는 거.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1점이냐 2점이냐 3점이냐 4점이냐 이런 거니까 내가 이제 가채점 해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뭐 50% 넘겨야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만점이 제가 아마 500점인가 일 겁니다. 관광호텔 다르고 또 소형호텔 다르고 다 다르니까 만점제가 다른데 점수의 그 최대치가 다른데 그러면 이제 250점을 넘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가배점을 해봐요. 우리 호텔 먼저 점검 돌면서 미리 250점이 넘는지 300점 근처가 됐는지 250점이면 좀 불안하니까 한 300점 정도 한 300점 정도 맞춰놓고 심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 2성 그렇게 빡빡하게 안 해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한 게 1성하고 2성의 차이는 그냥 점수 차이로 나눠져요? 점수 차이요. 점수 차이로 나눠져요? 아까 60% 넘으면 2성이고. 아, 그럼 조금 더 신경 쓰면 2성이 나오네? 근데 이제 다만 내가 신청한 등급이 1성이면 거기까지. 60점이 넘었어도 1등 1성으로 일성 나오고, 그럼 신청할 때 1성인지 2성인지 딱 정해서 넣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신청한 게 2성인데 50점 나오면 떨어지는 거죠. 그거는 어떻게 돼요? 1성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재심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재심사로. 내가 2성을 넣었으니까. 근데 제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한번 저도 한번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럼 이 정도면은 거의 대부분은 제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1성 안 넣고 2성 넣을 것 같은데 심사 서류 자체가 또 웬만하면 1성 별이 한 개보단 두 개가 더 보기도 좋고 어차피 심사지도 똑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대단한 인센티브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성급이 있으면 뭐 신축하면 당연히 그 받게 되는 절차의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청할 때 굳이 1성 나라는 것보다는 2성을 당연히 나가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보통 관광호텔 중에서 별이 약간 낮은 등급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두 개야. 한 개는 저런. 한 개보다 두 개가 나니까.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는 크게 2성까지 가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거의 대부분 2성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심사들은 누가 해요? 심사는 관광협회 소속에서 이제 그 중앙회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 중앙회에서 그 보조진행요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문위원들 두 분이 나오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일반 심사위원 한 분과 그리고 한 명은 이제 뭐 관광학 쪽에 이제 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교수님들. 그러니까 이제 결정국에서 이제 등록되어 있는 심사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다 모릅니다. 모르는 관계예요. 그렇게 배치를 시켜요, 일부러. 그러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조진행위원이 우리 이제 일반 숙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나온다 이거죠. 이제 보조진행위원이 숙박 중앙에 나오듯이 여기서 이제 관광호텔 그 협회에서 중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진행을 하시고 나오면 처음 이제 호텔에 대한 개요를 해야겠죠. 이제 뭐 PPT 같은 거 이제 하나 해놓고. 그거 누가 해요, 이런 거는? 그럼 보통 지배인들이 하거나 또는 사장님들 하시면 돼요. 하게 되고. 뭐 PPT가 안 이뻐도 됩니다. 뭐 누가 해야 되는 건 없네. 없어요. 그냥 호텔에 대표하는 관계자. 그래서 우리 호텔은 뭐 몇 개의 층으로 돼 있고 몇 개의 타입에 뭐 무슨 뭐 스탠다드 뭐 해서 총 몇 실을 가지고 있다. 나 자꾸 궁금한 생기는 게 이거 그냥 그 로비에 서서 해요? 아니면 어디 앉혀놓고 뭐 이렇게 띄워놓고 해요? 보통 어떻게 해요? 보통 이제 그냥 종이 나눠줘도 되고? 관광호텔 가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조식장 같은데? 조식장 같은데? 공간이 없으면 조식장에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어떤 엄청난 격식을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자유. 형식은 있죠. 형식은 보통 우리 회사 미팅할 때처럼 물도 하나씩 옆에 비치해 놓고. 그렇게. 그 준비물도 그 심사지에 다 써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놔라. 그리고 이제 약간 구색은 이렇게 갖춰놔 달라. 배치도가 또 있어요. 하긴 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구나.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컨설팅을 안 해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 매뉴얼이 너무 자세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만 잘 하시면
등급받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뭐 좀 너무 깊게 가면 또 길어지니까 그냥 궁금한 게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네. 1, 2등급에서 3등급과의 차이, 3등급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이렇게 확실히 확 어려워져요? 아니면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보통 뭐 이제 연회장이나 이런 거 구성하죠. 어떤 시설적인 것 때문에 못하는 예, 경우가 그쵸. 많다고 예. 보면 되나? 왜냐면 이제 건축을 할 때, 예. 그런 보통 우리가 객실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그쵸, 죽는 그쵸.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그쵸, 그쵸, 않잖아요. 그쵸, 그쵸.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삼성을 잘 안 해요. 보통 삼성을 하는 이제 지역들은 보통 코스트가 그래도 한 15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그치. 네, 그런 밸류가 나올 수 있는 곳에서는 그쵸. 조금 그 공간이 내가 객실로 활용도는 못 하더라도 부가가치적으로는 놀 수 있는 공간 조성하는 거죠. 약간 부대 시설 쪽에 네. 약간 집중을 더 하는, 그쵸. 여기 집중을 많이 네. 하는. 근데 뭐 7, 8만 원 받는 관광 호텔인데 삼성까지 굳이 달아가면서 객실 공간을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쵸. 그런 부대시설 공간으로 활용하는 케이스는 적죠. 그런 삼성 등급이라는 게 어떤, 이렇게 받기 물론 뭐 1, 2보다는 어렵겠지만 그거보다 약간 시설적인 이유가 더 크네. 그렇죠. 이제 부대시설이 이제 그 1, 2성은 하나면 되는데 삼성은 두 개 되고. 애초에 그냥 네. 그 구조적인 것 때문에 아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허가사항 자체에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1, 2등급이 중소형에서는 대부분이 그쵸. 보면 되는구나. 왜냐면 어차피 똑같은 객실인데 굳이 부대시설 두 개 놓는 거나 하나 놓는 거나. 보통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신라 스테이크부터는 이제 삼성으로 그렇죠. 이제 네. 들어간다 하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신라 스테이지. 그렇죠. 이제 그 밑에들은 이제 중성 네. 관광 호텔이라고 보면 되고. 자,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요. 뭐 나중에 약간 실제 심사를 받은 뭐 썰도 나중에 한번 좀 들어볼게요. 나중에 뭐 이제 등급 심사에 대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카데미 원장님한테 좀 여쭤봐도 되겠네요. 아카데미에서 뭐 특강을 한번 열어보면 그것도 괜찮네요. 네, 한번 기획해 보면 좀 어려우신 분들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고 습득하시면 아마 별거 아니네 별거 이렇게 아니네. 생각하실 겁니다. 옷걸이 개수 좀 더 놓고. 네, 그렇죠. 근데 뭐 금고 이런 거 놓는 거 이것도 있겠죠. 금고도 네. 그 가점이 있으면 가점이 그렇죠. 되고. 네. 야, 그거 재밌네. 왜냐면 프런트 그러니까 중앙에서 하나를 놓거나 그러니까 고객의 수화물을 그걸 보관해 기금속을 보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돼.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 빵점이니까 보류 사항까지는 아닌데 이제 빵점과 또 이제 가점이 큰 게 있어요. 빵점인데 5점, 뭐 빵점인데 10점. 그럼 없는 사람도 이거 무조건 갖다 놔야 되네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를 올리기가 좀 용이한 그런 리스트들이 있구나 몇 있어요. 개가. 네. 그게 조금 어려운 거죠. 뭐 혹시 막 이게 청소도 깨끗하게 해놓고 해야 되겠지 당연히. 뭐 주차장 같은데 뭐 그런 합을 맞춰야 됩니다. 합을 맞춘다는 거 어떤 얘기야? 뭐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유튜브로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청소팀들에게 무조건 찾아가요. 심사관이. 심사관이 가서 직접. 네,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대화를 자기네들끼리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냐? 직접 물어보는구나. 변기 청소할 때 어떤 걸 했으냐? 뭐 세면대 할 때는 어떤 걸 했으냐? 그러면 이제 사전에 다 나눠줘야죠. 이거는 욕실용이고 이건 요거고 성취교육 시키고. 야, 그거를 이제 따로 물어보겠다. 네, 따로 물어봐요. 따로 물어보. 야, 그런 게 다 있네. 근데 이게 뭐 편법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등급 관광 호텔은 진짜 특급 호텔처럼 뭐 다 하우스 키퍼들이 그냥 뭐 하루에 10개나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리적으로 현실은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은 맞추죠. 뭐 프런트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만 얘기하세요. 요런 썰을,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네. 재밌네, 또 이렇게 깊게 들어가니까. 특강을 한번 할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숙박 아카데미 교육 원장님과 함께, 자, 그 호텔 성급 심사에 성급 심사. 대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회 되면 또 이제 좀 깊은 얘기도 한번 알겠습니다. 나눠주시고. 자, 고맙습니다. 숙박통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